저스틴님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의 역할은 예전에는 이제 디벨로퍼 에반젤리스트라는 이제 명칭이었는데, 그 이제 에반젤리스트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은 좀 특정 종교색이 좀 강하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 이제 수많은 나라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에반젤리스트를 들고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 근데 약간은 그게 어느 특정 하여튼 종교를 그 약간 하고 어떤 특정 종교는 또 약간 또 비하한 느낌 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약간 좀 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politically correct한 그 이제 그런 표현으로 좀 하여튼 뉴트럴한 표현으로 바꾼 게 디벨로퍼 아드보카시라는 표현이 됐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하는 일은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이제 다양한 애저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뭐 매출에 관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써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럼 쓰다 보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그럼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나요?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블로그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디 컨퍼런스라든가 미덕 같은 데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어떤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배경을 설명 안 드렸네요. 사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기까지 나온 수많은 게스트 중에 가장 베테랑인 그래요? 분이 안 되는데? 저스틴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베테랑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업무가 그러시기 때문에 발표 경험이나 이런 그 팟캐스트 같은 걸 나오시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세요. 그래서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너구리님이 짱 멋지시다고 감사합니다, 너구리님. 네, 댓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목 토이 프로젝트로 글로벌 테크 기업에 취업한 썰 이 제목만으로 사실 굉장히 그 흥미롭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약간 제목은 어그로고요. 제목은 어그로고. 근데 사실은 또 뭐 그거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또 왜 그 사실도 적당히 과장을 좀 섞어야지 재밌듯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고. 근데 좀 더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만들고 있던 토익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해달라 해서 소개를 해주고 하더니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코드 리뷰를 하더니만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정식 프로덕트로 만들어 볼까?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글로벌 테크 기업은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고요. 네, 맞습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의 한 명으로서 응원합니다. 주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 몇 주 안 들고 있지만 진짜 좋은 주식인 이유는 배당을 해줘요. 그래요? 네,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줘서 저한테 소소하게 몇 달러씩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산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항상 주식은 흔히 얘기하는 존버 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상향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쯤에 얘기해주신 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소개해주시면 좀 더 그 와닿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요. 예. 이제 모차님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저랑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MVP셨잖아요. 저도 입사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MVP였고 이제 MVP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제 요창님처럼 그 필드에서 엄청나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계속 지식을 널리 커뮤니티에 전파해 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 굽신굽신 이러면서 그 어워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워드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상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됐고 이제 요창님께서 2016년에 되셨죠. 1년 후에? 16년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했는데 2017년에는 했습니다. 네. 16년인지 17년인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저랑 간발의 차이로 맞습니다. 조금 늦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도망가셨죠. 제가 계속 영입을 다시 모셔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이제 하던 와중에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MVP 전후로 그 애저 클라우드라는 걸 처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애저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 제품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아이아스, 버추얼 머신 위주로 막 하는 게 있고, 네, 파스, 플랫폼 관련된 하는 게 있고, 사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제 솔루션 애저 서비스,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쪽으로 해서 이제 그런 제품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서벌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서벌리스가 이제 애저 펑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A사로 치면은 람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람다는 이제 2014년에 나왔고 저는 이제 애저 펑션이 2016년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딱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미래다. 야, 이걸 좀 파야겠는데? 막 하면서 열심히 팠죠. 파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에 있을 때였는데 호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애저 펑션이라든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어디 가서 컨퍼런스 발표를 처음 했어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호주에서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눈도장을 찍었죠. 애저 펑션을 모른다? 일단 저스틴을 잡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래서 그 애저 펑션을 이제 백엔드 API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API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웹 서비스 기반일 때는 위즈들이라는 그 XML 기반의 이제 문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 API 구조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오픈 API라는 그 문서를 많이 만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네. 앞서 얘기를 약간 정정하자면 MS MVP 어워즈에서 되게 도망친 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 현업에서 그러니까 MS 애저를 사용을 그 당시에 한참 하고 있다가 회사가 옮겨지면서 AWS를 쓰는 회사로 가면서 제가 맞아요. 안 쓰기 시작하니까 나올 수 있는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워즈 갱신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리고 저도 당시에 MS 애저를 사용했던 이유가 그 AWS를 써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는데 UI가 그렇게 맨날 보고 싶은 UI가 아니에요. AWS에 있는 게 특히나. 근데 그 애저는 사실 후발주자였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확실히 유려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개발할 때 맨날 만나는 인터페이스가 예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MS 애저를 안 써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확실히 그 마음의 편안함이 좀 있어요. 네. 있고요. 역시 이제 그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분의 감성이실까요? 확실히 눌러보면 압니다. 그 MS 애저를 한번 눌러보시면 확실히 알아요. 이게 마음이 내가 좀 따뜻해진다라는 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오픈 API가 무엇인지 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스웨거라고 불렸어요. 스웨거라고 불렸었는데 그게 이제 API가 어쨌든 API는 명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엔드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다 쿼리 스트림 파라미터는 어떤 걸 붙여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개수를 할 땐 그렇고 뭐 포스트로 보낼 때는 그 리퀘스트 요청 페이로드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응답 페이로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 그 보안을 위해서 API 키를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은 뭐 그 OAuth 인증 방식을 집어넣을 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있을 텐데 그게 이제 API의 수많은 것들이 그 오픈 API라는 문서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의를 해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른 API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애를 바로 불러다가 쓸 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머신 리더블 내지는 디스커버러빌리티,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이라고 하죠. 각각 기계에서 각각 시스템이 서로 여기 API가 있네. 그러면은 그 API가 어떻게 생겼지? 그럴 때 오픈 API 문서를 딱 갖다 주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지가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프론트엔드 하기 전에 약간 백엔드를 잠깐 해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잘 돼 있으면 문서가 잘 돼 있으면 쓰는 사람도 편하고 제 뒤에서 개발하는 분들 저랑 같이 개발하는 분들이 다 편해지는데
그런데 이게 일일이 명세를 적으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거 해보면은 그쵸, 그쵸. 그거 언제 뭐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 컴플런스나 위키 같은 거에다가 문서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신데 유지 보수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최신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청해 보면 자꾸 뭔가 에러 나고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닌데요? 이런 걸 말로 막 전파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스트님의 프로젝트는 사실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오픈 API 문서를 수동으로 막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데 되게 많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그 이제 뭐 스프링 앱도 마찬가지로 거기 무슨 패키지 딱 갖다 꽂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애저 펑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API도 그럼 그걸 좀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 거 이제 해석 그 차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원래는 이게 이제 애저 펑션 버전 1에서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약간 프리뷰 기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기능은 아니었고 한번 이제 간을 보는 기능으로 있었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데 손으로 최호 형님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셔야 된다고요. 아우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 연봉 많이 받는데 그렇게 좀 그렇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버전 1에서는 프리뷰 기능이라고 들어 있었는데 버전 2에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버전 2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선순위가 뭐 낮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능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직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내부적인 사정은 이제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는데 그러니까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개발자들이 야 그거 이제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프리뷰니까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거 언제 들어오냐, 왜 뺐냐, 막 빨리 넣어달라.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는 계획은 로드맵에는 있지만 언제인지는 확답을 못 줄 것 같아라고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그거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필요해서 직접 만드신 거가 되는 거군요. 거의 그렇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이제 우물을 파듯이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었는데 사실 저 말고도 되게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제 운 좋게도 운이 되게 좋았죠. 이제 그 제 토이 프로젝트가 이제 정식 제품으로 이렇게 탑재가 된 이제 그런 셈이 된 거죠. 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선은 이제 제 프로젝트가 웹사이트를 여기다 드리면 되나? 여기다 드리면 되나? 제가 링크에서 따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아카 MS 애저 펑션 오픈 API 요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링크 제가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가보시면 되는데 저 링크로 가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NET C샵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다른 언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애저 펑션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언어가 4가지가 있죠.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자바, .NET,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요 4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님에게 내 언어는 지원을 안 하나요? 혹시나 뭐 아히 쓰시는 분 계시면은 아히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대신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팩이 있어요. 그래서 아히를 쓰시는 분 중에서 애저 펑션이 너무 좋은데 하시면은 그 팩을 활용해서 이렇게 런타임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은 아히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애저 펑션 안에 HTTP로 프로토콜로 이제 통신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그 API에 그러니까 웹 API 형태로 할 수 있는 그 API에다가 그 데코레이터로 이제 붙여주면 돼요. 데코레이터로 오픈 API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막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별도의 스웨거 UI랑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 문서 그거를 버전 2 옛날에는 스웨거 문서였던 버전 2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스펙이 되면서 새롭게 나오는 버전 3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제이슨 형태의 문서가 됐든 야물 형태의 문서가 됐든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네네. 앞서도 약간 장점을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오픈 API 문서를 이제 렌더링 해주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API 문서 자체만 넣으면 사실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제 문서를 읽는데 뭐 이제 문서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픈 API 문서에 정의된 내용들이 이제 어떤 엔드포인트들이 있는지,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요청을 보내야 되는지, 쿼리 스트링을 보내야 되는지, 뭐 페이로드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 보안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뭐 등등등등 다 거기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이제 그 호출할 수가 있죠.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치면은 API가 다른 API를 호출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프론트엔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라는 BFF 패턴을 쓴다고 치면은 또 프론트엔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백엔드 API를 막 호출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호출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또 백엔드에서 막 뭐가 바뀐다고 치면은 프론트엔드 또 대응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딱 문서만 딱 세팅을 해놓고 있으면은 그 문서만 보면은 사실은 문서만 바라보면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되니까 그럼 실제로 구현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자기 혼자 나갈 수 있죠. 근데 백엔드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은 없지만 어쨌든 엔드포인트랑 그 이제 요청이랑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자라는 그냥 스켈레톤 정도만 만들어줘도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아니면 다른 API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머신에서도 충분히 읽어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오픈 API 제너레이터인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문서를 딱 던져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내가 원하는 언어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문서만 딱 던져주면은 내가 타입스크립트 형태로 그 호출을 하고 싶어요 하면 타입스크립트 딱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요. 뭐 내가 그 자바로 만들고 싶다면 자바 형태로 만들어주고 뭐 파이썬 형태로 만들어주고 하여튼 원하는 심지어는 뭐 스위프트나 옵젝트 C나 아니면 코틀린이나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 API 문서가 잘 정의가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례가 좀 떠올랐는데 저희 회사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문서 규격이 통일된 형태로 그 API 문서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면은 저희 팀원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크롬 익스텐션으로 딱 작동시키면 그 리스폰스를 보고 타입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거를 만드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와, 하면 멋지다. 굳이 일일이 다 이렇게 안 치고 자동으로 그 그죠. 인터페이스가 빨려 나오니까 작업은 확실히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잖아요. 내가 일일이 뭐 이게 맞아요. 스트링이고 넘버고 안정해 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에 맞습니다.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제작을 하신 게 되겠죠. 그쵸.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호주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저희 고객사 이제 하고 뭐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이게 사용했던 그런 이제 그 라이브러리였는데 쓰다 보니까 좋잖아요. 참 이게 좋은데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죠. 이제 깃허브에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저만의 것이 이제 아니게 되는 셈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저 내키는 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가 뭐 브레이킹 체인지가 나오거나 말거나 그냥 나 혼자 원하는 대로 막 바꾸치고 했는데 이제는 오픈을 하고 나니까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이제 어떤 동료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을 뿐더러 또 버전 관리도 해야 되는 약간 책임감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메인티넌스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막 쌓이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때는 이슈도 없으니까 뭐 편하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써보니까 좋으네 하면서 누가 자꾸 이슈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데 왜 내 거를 갖고 이러고 있지? 거기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났죠. 입소문이 나면서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귓가에 들어갔습니다. 애저 펑션 팀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계속 막 이제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던 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말고도 다른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하고도 계속 검토를 했다고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우리가 어답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한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계속 검토만 진행하는 단계였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뭐, 이제 회사에서 많이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 못해. 내지는 뭐 사라졌어.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딜 다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제 메인테넌스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거나. 하여튼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하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계속 검토를 해서 그 절차가 이제 있고 그 절차를 이제 통과를 한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엔터프라이즈 프렌들리 내지 엔터프라이즈 레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검증이 끝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다가 회사에서는 그 펀딩을 해줍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적으로 포스라는 게 있어요. FOSS에서 포스 펀드라는 게 있어서 그 말 그대로 프리 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펀드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다가 펀딩을 해줄까? 내지는 그 담당자하고 컨택을 해서 너네 거를 그 우리가 갖고 들어올 테니 괜찮겠니?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얘 중에 하나가 단넷 쪽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뉴튼 소프트 제이슨이라고 해서 제이슨 단넷이라는 그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거의 몇 억, 10억, 20억 번 다운로드를 받은 엄청난 패키지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런 패키지다 보니까 아예 그 개발자를 스카웃을 했어요.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그 패키지나 계속 열심히 개발해라. 우리가 이제 월급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 뉴질랜드 사는 사람인데 아예 지금 여전히 뉴질랜드 살면서 그 패키지를 개발을 하고 있죠. 네네. 저도 옛날에 단넷을 쓰긴 했는데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제가 쓸 때 그 제이슨 패키지가 저거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네,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네네. 그러면 네, 좋네요. 네, 우영님이 꿈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스틴님 그 프로젝트도 펀딩이 되었나요? 저는 펀딩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펀딩을 못 받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그 포스 펀딩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딱 리스트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막 해가지고 그 이제 투표를 해서 그 가장 최고로 투표를 한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공식 패키지로 편입되는 것까지는 그럼 된 건가요? 그 펀딩은 아니고? 그러니까 펀딩을 이제 못 받았으니까 뭐 그냥 저는 계속 여전히 그 변방에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스토리 되게 웃긴데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기 전에 이제 막 인터뷰를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입사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막 보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보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양반이 인터뷰어가 야, 너 그러면은 가장 네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GitHub 리포지토리를 까봐. 그랬죠. 그래? 그럼 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만든 그 프로젝트에 이제 뽕이 왕창 차 있을 때였으니까 자, 딱 하고 이거다 하고 쳤죠. 얘딱 하고 쳤는데 그 인터뷰하는 2시간 내내 코드 리뷰를 해주더라고. 2시간 내내 코드 리뷰를 해주면서 이건 참 좋네. 여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 여기는 왜 이런 의도로 만들었네. 뭐 계속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이제 제 코드를 보고 더 웃긴 거는 그분은 자바스크립트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단넷 코드랑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니까
역시 고수는 이게 다 통하나 봐요. 하여튼 제 코드를 보면서 제 코드를 다 읽으면서 요게 어떤 의도로 네가 이런 의도로 한 거 맞냐 아니면 여기는 자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돼 있냐 뭐 그러면서 제 코딩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막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자바스크립트 하셨는데 닷넷 코드를 보신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네. 외람되지만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장무기 같은 스타일이시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장문인에게 바로 그 부수를 다운받을 수 있는 실력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제가 이걸 느낀 거는 사실 되게 사람 냄새 난다. 글로벌 대기업, 그 테크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지만 이력서를 보는 건 대충 비슷하구나 다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터뷰 때 코드 리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셨을까요? 이제 저는 그 추천으로 입사를 한 거라서 이제 추천을 입사하는 추천을 처음에 이제 받아서 한 거라서 너 한번 우리 회사에 조인을 해보지 않으려? 이제 해가지고 이력서를 냈고 이제 그 이력서는 우선은 이제 한번 스크리닝이 한번 끝난 거죠. 아무래도 좀 이제 뭐라고 했지 추천으로 입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앞부분에 좀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되고 바로 이제 인터뷰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일단은 아까도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내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기술적인 검증을 코드 리뷰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이제 뭐 제가 뭐 신입사원도 아니고 그냥 어떤 중류나 이런 경력사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를 보고 아무래도 이제 코드를 딱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신입사원이 아닌 이상은 또 고수들이 보면 이 코드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바로 보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몇 번의 인터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최우 형님께서 또 리드미 페이지를 잘 꾸며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드미를 하여튼 잘 해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시 인터뷰 들어와서 그 인터뷰가 보통은 4번 정도 한대요. 4번 정도 하는데 저도 한 4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좀 길어졌습니다. 좀 길어져서 한 8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그래서 8개월 동안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HR 직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하이어링 매니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 다른 팀에서 온 어떤 기술 전문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랑 같이 일을 한 동료가 될 사람도 있었고,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역할 자체가 막 개발을 하고 코딩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드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제 프로덕트로 넘겨주고 하는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코딩 스킬은 일단 기본적이고 다른 소프트 스킬이라든가 어떤 협업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딱히 막 저한테 질문 오는 것들이 어떤 상황을 주고 너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개월 동안 면접을 보면 과연 몇 사람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었어요. 꽤 긴 시간 진행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8개월 정도에 이게 왠지 아까도 한 4번이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8번 거는 왠지 이게 걸쳐있던 것 같아. 쟤 좀 애매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파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네. 아마존의 루프 면접하고 비슷한 느낌인가요? 라고 했는데 루프 면접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마존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경험하시게 되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입사를 하시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럼 진행하고 계신 토이 프로젝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입사를 했잖아요. 하고 이제 그다음에 펀딩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저는 제가 계속 운영하는 개인 토익 프로젝트고 하니까 계속 이제 시간을 내서 뭐 개인 시간 쪽에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계속 유지 보수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별도로 지원은 없었나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인터뷰 때 보시긴 하셨지만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인터뷰하고도 리포트 같은 걸 쓰니까 아마 막연히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제 매니저도 아마 어렴풋이 그 프로젝트의 존재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흔히 약간 지나가던 토이 프로젝트 1쯤으로 생각했겠죠. 네. 근데 근데 네, 네. 지금은 그러면 편입이 된 상태인가요? 그쵸, 그쵸. 지금은 이제 편입 상태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그냥 그저 그런 토이 프로젝트 형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어느 날 이제 그 매니저랑 하는 그 흔히 하는 이제 주간 미팅, 1대1 미팅을 하다가 막 얘기가 났어요. 이제 그때가 언제쯤이더라? 응.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빌드, 5월 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행사가 빌드라는 컨퍼런스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번 5월 말에 또 하는데, 그 이제 2020년대 빌드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매니저랑 이제 원원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어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막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고민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너가 강점이 뭐가 있냐 뭐 하다가 나는 뭐 서블리스 이런 거 좋아하고 저저 하니까 그래 뭐 애저 펑션 하다가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단넷을 하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뭔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왜지? 네, 이러고 있던 참이었죠. 네네. 그 아마도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IDE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지금 많이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쓰고 계실 건데 근본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보내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이고요. 저도 옛날에 단넷 C샵 할 때 잠깐 썼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거고 그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비주얼 지금의 스튜디오.com.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명가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하드웨어 명가라고 사실 많이들 놀렸었는데 지금 이제 확실 명실공히 소프트웨어 명가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애저 우영님 펑션 팀 사랑합니다. 아니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어떤 고민이 그렇죠.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영님 사랑합니다. 최강의 아이디 맞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 말씀하셨지만 단넷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개발 툴인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단넷으로 ASP.NET으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웹 AP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애저 클라우드랑 막 긴밀하게 통합을 하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웹 API를 만들었다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눌러가지고 퍼블리시 딱 누르면은 애저 클라우드에 쫙 배포가 되는 이런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API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A사로 따지면 API 게이트웨이예요. API 게이트웨이 기능이 있는데 그쪽 서비스 인스턴스하고도 바로 통합을 시켜줍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바로 이제 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이 오픈 API 문서였거든요. 그럼 근데 웹 앞서 API, 얘기해 네. 주셨던 그거의 결이 그냥 요거네요. 그쵸. 그래서 한 음. 방에 쫙 다 되는 그게 되는 건데 웹 API 쪽에서는 스와시버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웹 API 쪽에서는 거의 이제 원탑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썼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웹 API 쪽이고 근데 그 기능이 애저 펑션에는 없다는 거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 사람들이 보기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시 애저 펑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시는 토이 프로젝트가?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웹 API 쪽에서 분명히 있는데 왜 애저 펑션은 없을까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이 고민인 거고. 근데 저는 제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제 라이브러리에 딱 정확히 그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죠. 네가 찾는 게 이건 맞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게 이거냐라고 했더니만 이제 보고 이게 뭐야? 하더니만 자기가 한번 딱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건데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막 하면서 바로 이제 V팀을 막 뿌렸습니다. V팀을 뿌렸어요. 이제 V팀이 뭐 그거거든요. 그 이제 뭐
기능 조직 내지는 펑셔널 팀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팀에서 막 퓨전 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길드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서 뭐 스쿼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V팀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그 애저 펑션 쪽 프로덕트 매니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쪽 프로덕트 매니저, 단넷 쪽 프로덕트 매니저, 뭐 API 매니지먼트의 프로덕트 매니저,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왜냐면은 이게 제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미 완성도가 있고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랑 애저랑 막 연결을 시켜서 쓸 수 있을까?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하나만 딱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하기에 이거 애저 펑션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조직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갑자기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매주 회의를 한 거예요. 매주 막 회의를 어떻게 붙일까 뭐 그럴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어떻게 붙일 거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어떻게 붙일 거며 뭐 버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며 뭐 수많은 아니 그런 고민을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그때 되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네, 기존의 제품군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그 예전에 입사하기 전부터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특히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되게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촥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뭔가 별도의 설정을 막 어떤 기능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설정을 막 되게 번잡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해놓고 나중에 일단은 돌아가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네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라. 내지는 이제 약간 뭐 컴퓨터에 수정을 좀 해라 하는 형태로 돌아가 주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막 이야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식 제품으로 들어오게 된 건가요?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20년쯤에 그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해 말쯤인가에 이제 딱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베타를 거쳤죠. 베타 기간은 딱 이제 퍼블릭 프리뷰가 됐고 쭉 해가지고 2021년 11월 달쯤 해가지고 정식 버전은 이제 1.0이 나왔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버전업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 1.5.1 버전까지 나온 상태고요. 제가 이제 저 혼자 여전히 메인티넌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오픈 API 스펙이 아직까지 다 100% 구현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스펙을 좀 계속해서 빠진 기능을 이제 구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뭐죠? 애드보카스로 일하시는 거 외에 그 메인테이너로 일하는 그쵸. 이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분간 이제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지만 이게 뭐 제가 계속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뭐 언젠가는 이제 애저 펑션 팀으로 넘겨줘야겠죠. 왜냐면 거기서 다른 익스텐션들도 패키지들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넘겨줘야 될 것 같고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논의 자체가 이게 또 다양하게 이게 또 고려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막 엄청나게 사람들 모여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고려할 게 저는 단순하게 야 니네들이 해 던져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받아서 할게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바탕을 쫙 다져주는 거고 누구든 그 플랫폼에 올라가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는 이게 단넷 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이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4개의 메이저 언어는 지원해야 되지 않냐. 뭐 단넷,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적어도 4가지 메이저 언어라고 흔히 얘기를 하니까 그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넷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팀에서 그 프로덕트 그룹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도 준비를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어느 정도는 그 MVP가 나와야 되니까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제가
그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단넷이나 자바는 자바는 스프링 같은 게 그 되게 대표적인 음, 음,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는데 음, 음. 자바스크립트는 네, 춘추전국 시대여가지고 어떤 거에 맞출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자바스크립트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극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극초기 음, 단계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한다기보다는 그 순수한 그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랑 기본적인 타입스크립트의 음, 형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음, 그게 고려할 사항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그 자바나 단넷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타입 언어이긴 한데 음,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강타입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고려할 것들이 좀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쪽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를 만드신 분이 지금 머리가 막 빠개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타입스크립트 써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골치 아프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데 요게 이제 NDA가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NDA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흔한 용어로 엠바고 같은 거죠. 음, 논 디스클로저 어그리먼트라서 아직까지는 비밀? 약간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이거는 뭐 이미 막 어차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풀린 거고 거기 음, 이슈에서 이거 언제 돼? 맨날 질문 올라오는 것들이라서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런 거 아직 NDA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네, 생각했던 것보다 꽤 긴 시간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준비한 사실 이야기는 거의 여기까지고요. 그렇죠. 다음에 저스틴님을 어떤 자리로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초대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